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엄청나게 까졌다가 지금 슬금슬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이가 없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오늘 이번 영상은 제가 그냥 짤막짤막한 어떤 그 뉴스들을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은 조사를 직접 해가지고 퍼즐을 맞췄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분명히 하나라도 가져가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지금 전 세계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달러가 있죠. 달러의 배후에는 FED가 있죠. 연방준비은행이 있는데 연방준비은행이 직접적으로 가상자산 시장하고 연관이 돼 있다. 정책을 만드는 실질적인 그 권력자들이 관련이 돼 있다. 뭐 이런 어떤 그 소스를 제가 찾은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상자산 시장을 왜 투자를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현재 장세를 보시면 여기 우스꽝스러운 사진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런 거죠. 지금 정신없게 사람들을 그냥 계속 흔들고 있는 거예요. 패닉셀하게 만들고 패닉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떨어지면 사실 사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사지 못해요. 겁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 그래요. 근데 점진적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자, 이들이 원하는 건 결국 이거예요. 컴퓨터가 깔려있는 트레이딩을 한 책상을 갈아엎고 그냥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우리가 그냥 이 시장에서 그냥 떠나버리길 사실 바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밑에서 지금 계속 야금야금 받아먹고 있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직전 전고점에서 서서히 하강을 하면서 급락을 하면서 지금 9,600을 찍을지, 진짜 8,800을 한번 찍을지, 아니면 여기 $10,000 위에서 다시 한번 위로 천천히 올라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확한 숫자를. 그러나 중요한 건 이번 하락세를 겪어서 이번 달 중순이 됐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원래는 이번 달 중순 정도였는데 그게 조금 빨리 온 것 같아요. 빨리 왔다는 의미는 이 변동성 장세도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시면서 희망을 잃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롤러코스터 상단부에서 떨어져서 그 에너지가 결국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지금의 현재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만약에 돌파를 해서 에너지가 상승하면 $12,000 고지를 넘어서 지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시장이 따끈따끈하게 그렇게 돌아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는 지금 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조금만 떨어져도 4%만 떨어져도 사실 알트코인이 스시 같은 건 제가 보니까 65%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CME하고 CBOE 선물 옵션 시장을 이용해서 이 가상자산 배후에 있는 고래들은 이 시장을 흔들어 제껴요. 우리 같은 짭단 그냥 그 어떤 그 조막손들이 떨어져 나가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뉴스도 또 이렇게 나와요. 비트코인 가격이 CME 선물 갭으로 $10,000 존을 손실 위험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불안 심리를 더 자극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대중들은 숫자를 보고 모든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개미일 뿐이니까. 근데 CME 1252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시장을 진짜 쥐락펴락하는 실질적인 인물들이 과연 누굴까?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고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CBOE는 일명 시카고 옵션 시장, 옵션 거래에 관해서 관련이 있는 거고, CME는 상품 시장, 상품 시장에서 이제 관련이 있는 거예요. CBOE, CME. 그래서 비트코인 상품하고 옵션에 관해서 관련이 있는데, 그 핵심 중추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글렌 허친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사 중에 한 명인데 실질적인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큰 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돈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큰 손이 아니라 더 확실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버트 파이낸셜이라는 데가 있는데, 버트 파이낸셜에서 유동성을 넣고 빼고 하면서 CBOE 선물 시장을 쥐락펴락해요. 그리고 CME도 마찬가지. 근데 이거는 비트코인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주식시장도 사실 관련이 돼 있어요. 버트 파이낸셜은 주식시장과 선물 옵션 시장 전반적으로 다
관련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손이죠. 자, 그래서 그걸 또 말씀드리고, 버트 파이낸셜하고 관련돼 있는 기업들, 버트 파이낸셜의 어떤 그 고객들, 피델리티, 이트레이드, 그리고 블랙록이 있어요. 세계 10대 자산, 5대 자산 운용사 정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아메리 트레이드, DCG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관계에 있는 데고, 하여튼 뭐 요런 중간에 인터체인지가 될 수 있는 어떤 익스체인지나 자산 운용사들이 중간에 또 배후에 있어요. 버투 밑에는 버투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데는. 근데 버투의 지금 현재 얼굴 마담인 분은 여기 보면은 도그 스티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실질적인 지금 CEO야. 근데 원래는 회사가 있을 때 보통 보면 대주주가 원래 실질적인 주인이잖아요. 삼성전자도 지금 이재용 회장이 있지만 그분보다 누가 단 1%라도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숨은 실세가 그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버투 파이낸셜의 실질적인 주인이 글렌 허친슨,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주인공인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확대해서 보시면 주주 명단의 21% 노던 아일랜드 매니지 코퍼레이션이 버트 파이낸셜의 지분을 21%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 주주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보시면 노던 아일랜드 매니지 코퍼레이션의 주식의 과반수 이상 50에서 75%를 버트 파이낸셜의 최대 주주가 글렌 허친슨이라는 분이 명부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버트 파이낸셜의 주인은 글렌 허친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분이 이제 CBOE 선물 시장도 쥐락펴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월가의 큰손 허친슨이 FED에 움직이는 숨은 손. FED가 뭔지 아시죠? 연방준비은행이에요. 달러, 전 세계를 움직이는 유동성을 쥐락펴락하는 연방준비은행의 숨은 실세다. 연방준비은행의 총재가 있는데, 총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에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근데 기사를 읽어보면서 제가 더 놀란 부분이 많은데, 자, 블룸버그에서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었냐면, 뉴욕 연은 인사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허친슨 센터라고 또 있어요. 거기 허친슨 센터가 있는데, 버냉키하고 제널 옐런 등이 예전에 이제 여기 근무를 하셨어요. 연방준비은행의 총재였죠. 이 두 분 다 마찬가지로 버냉키하고 옐런 이분도 물가 목표제 개선 등 FED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FED를 대신해서 공개시장 조작 등 통화 정책을 수행하고 미국 주요 은행을 감독을 한다. 그런 까닭에 다른 지역 연은 총재와 달리 뉴욕 연은 총재는 금리 등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상임 투표권을 갖는다. 미국은 각 주마다 연방준비은행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파워가 센 데가 뉴욕 연방준비은행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되고, 이 막강한 자리를 차지한 인물이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다. 오는 18일 뉴욕 연방은행 총재로 취임하는 윌리엄스에 발탁되는 제넬 옐런 전 FED 의장의 그림자가 짙은 것으로 여겼다. 옐런 전 의장이 윌리엄스에게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자리를 물려줬기 때문이다. 윌리엄스라는 분이 연방은행 샌프란시스코 그 자리에 올라갔대요, 이번에.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속내는 달랐다. 윌리엄스의 영전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은 따로 있었다. 사모펀드인 실버레이크 파트너스 창업자인 글렌 허친슨이다. 블룸버그는 뉴욕 연은 이사로 총재 선발위원회에 참여했던 허친슨이 윌리엄스의 승진에 힘을 발휘했다고 보도를 했다. 월가의 큰손인 허친슨이 FED의 숨은 실세로 떠오른 셈이다. 여기 나오죠? 자, 그래서 허친슨 센터에 둥지를 튼 전직 고위 FED 인사. 되게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전 의장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방준비은행 FED의 의장으로 계셨던 벤 버냉키. 이분이 허친슨 센터의 특별연구원이었어요. 또 웃긴 거는 제널 옐런,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 말고 전에 계셨던 분이죠. 이분이 허친슨 센터 특별연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보면 다 연결이, 우리만 모르지, 까맣게 모르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글렌 허친슨이 DCG 그룹의 이사직으로 돼 있어. 예? 그래서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하고 관련이 돼 있어. 예. 그럼 뻔한 거 아닌가요? 가상자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허친슨 센터하고 브루킹스 연구소가 이 두 가지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안건을 내고 하면 이게 FED의 그 견해가 그 의견이 정책에 반영이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그래서 미키 레비 베렌버그 캐피털 마켓 수석 이코노미스트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브루킹스 연구소가 FED 중앙은행인 FED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들의 분석 대부분은 훌륭하지만 FED의 조치가 옳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후에는 이들이 또 있는 거예요. 브루킹스 연구소하고 허친슨 연구소가. 그럼에도 경제정책이나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추구해온 그의 행보에 비춰볼 때 FED에 미치는 그의 입김이 약해질 가능성은 작다. 허친슨 센터를 세우기 전 그는 빌 클린턴 정부에서 경제자문관으로 일하고 브루킹스 연구소 이사회 멤버로도 활동했다. 블룸버그는 연구소 설립 이후 허친슨이 FED의 생각에 자신의 흔적을 조금씩 남길 수 있었고 이제는 그 흔적이 문신처럼 더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다. 왜 글렌 허친슨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이사직으로 들어갔을까요? FED와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이 글렌 허친슨이라는 이분이 어떤 인물이냐면 전 나스닥 회장이었어요. 이게 2018년에 나온 뉴스거든요. 전 나스닥 회장님이셨어요. 리플 이더리움은 끝까지 생존할 것. 이분이 그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리플 이더리움을 뭐 사야 된다. 지금 추종하자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전 나스닥 회장까지 이제 올라가셨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나오죠. 나스닥이 어느 정도 파트 부분의 디지털 커런시 부분의 오너이다. 이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림이었고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가 코인베이스와 연합해서 뭔가 본인들이 추구하는 그림을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고 있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상품을 기관들한테 팔고 있고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오늘도 이제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은 안 나오죠 사실은. 근데 이게 어저께 건데 아마 오늘은 여기서 금액이 아마 더 줄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더 아프시겠지만 제가 왜 누누이 여기에 나와 있는 코인들을 대표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지 오늘은 아마 더 확실해지셨을 거예요. 왜? DCG에는 FED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글렌 허친슨이라는 인물이 있다. 그리고 글렌 허친슨이 CME, CBOE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을 이용해서 비트코인 시장의 유동성을 넣고 빼고 하면서 개인들이 여기서 그냥 빠져나가게 그냥 손절하고 패닉셀하게 만드는 주도적인 인물이다 라는 거를 보시면 대충 지금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관해서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이렇게 힘든 장세를 만들고 여기 마이너스가 가게 만들겠어요? 기관 투자가들이 잔뜩 여기 상품에 매달려 있는데 나스닥 전에 의장인 그러니까 회장이었던 그런 분이 껴있고 FED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글렌 허친슨이라는 사람이 껴있는 데가 사실은 영향력을 발휘한 데가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GBTC가 향후에 비트코인 ETF 첫 번째로 승인 날 확률이 높고 여기에 나와 있는 상품들은 다 하나하나가 점진적으로 ETF로 나아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마 오늘은 퍼즐이 더 확실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글렌 허친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것으로 그냥 다 모든 거는 다 전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네요. 오늘 뭐 몇 가지 말씀드린 거를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면이 있고 좀 불안하신 부분이 있으면 글렌 허친슨이란 분에 관해서 조금 더 많이 찾아보세요. 내가 가진 코인을 지금 불안해할 상태인가? 물론 가격이 내려가서 불안해하신 건 맞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집중해서 짜투리 돈으로 조금 더 코인을 조금 더 까진다고 생각하더라도 사서 모아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샬리브랑이었고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를 되시고 너무 힘을 잃지 마시고 이번 단기적인 이 파동 흔들기 파동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세로
뭐 어느 순간엔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